안녕하세요.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얽어서 그 정권을 쥔 문재인. 근데 사실은 박근혜도 최순실 그리고 삼성이 거기 끼어들어서 국정농단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연을 보니까요. 여기도 삼성 서울병원 진단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2017년 6월 달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 휴가를 보낸 것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이 진단서가 나왔다 그래요. 즉 청원 휴가를 낼 때는 진단서 한 장 없이 청원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특혜이고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추미애 아들이 미복귀가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게 육본에서 이제 외압으로 행사를 했다. 이 문제도 있지만 주요한 것은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의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것도 누구냐? 삼성 서울병원 외과전공의 박지연이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부정, 부패, 비리 여기는 꼭 삼성의 손이 끼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삼성은 그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그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는데 대만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댓글 부대를 동원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삼성이 몇 년 전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리를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댓글 부대를 왕창 써가지고 마케팅을 했다.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베트남 쪽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부대를 해외 IP를 사용해가지고 댓글 부대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모든 비리는 삼성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사법부도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끝난다. 아니 이러니 어떻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은 지금 확진자 제로입니다. 그랬다고 막 선전을 하죠. 그런데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5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한국의 확진자 진단 키트가 믿을 수 없다는 거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방식으로 배양해서 조사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도를 말하려면. 그래서 심지어는 뉴욕타임즈도 8월 달에 그 테스트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무려 90%나 있었다. 이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진단 키트가 정확지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한국의 그 중요 문제인 현재 그 개천절 집회를 막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확진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자면 앞뒤가 딱딱 들어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나향욱이라는 교육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뭐 일단 실언을 했습니다. 뭐 이 실언은 사실은 많이 통용되는 그 세계의 통제와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도 매일 35명 이상의 자살자가 있고 OECD 출산율이 가장 적은 한국, 이것을 해결할 정치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지금 경제가 순환돼야 된다는 것이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제라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핀란드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미국에서도 이건 실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 몇백 명 상대, 기껏해야 1000명 상대로 실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한국에서 떡하니 기본소득 해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재명은 순환 경제를 하자 이런 쪽이잖아요. 그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거 말이죠. 이재명이 이것을 경제 정책으로 한 이후에 중국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자료에 미국도 한국식 이재명식 해법,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발해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려 2,700조를 지금 풀었어요. 사회에다가.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났느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금의 60%나 저축을 하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예요. 지원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회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한국식이라는 건 뭐 이재명식인데 그냥 소비 쿠폰을 발해라, 이런 것으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풀린 돈의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정부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비 쿠폰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심리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현금이 많으면, 즉 지난 선거 총선을 앞두고 돈을 막 나눠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죠. 그런 거에 선거에서 표 얻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또다시 돈 풀기를 하는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이래가지고 구직 수당이 제공되고 뭐 얼마씩, 그러니까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중장년까지 얼마 받고 뭐 훈련 생계비 합쳐서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쫙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풀기의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야당에서도 아시다시피, 소비 쿠폰보다는 상당히 그 경제가 순환되는 것에 도움을 안 줄 수 있어요. 이 돈들을 가지고 그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 풀린 돈, 지금 유동성이 엄청 많은 한국에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이 돈들을 풀면서 국가에서 이제 채무가 적자 쪽으로 많이 나가지고 지금 국가 채무가 뭐 40%에서 47% 정도 껑충 뛸 거다, 내년에.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뭐 야당이 하든 여당이 하든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 적자 규모가 100조대를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는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GDP 계산을 할 때 가계에서 소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소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 수출하고 수입에서 플러스가 나는 부분, 이게 합쳐져서 GDP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부가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서 소비해주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뭔가를 정책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큰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은 그래도 제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은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지금 자신들의 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의 사람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책 자금이 18조 정도에서 73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그 마중물이 될 정책 자금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한테 정책 자금을 푸느냐,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또 문제있지 않겠어요? 소크라고 그 사회 간접 자본 예산도 있지만 지금 이 정책 자금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느냐, 이게 혹시 대기업, 돈 많은 대기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감사를 할 건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5년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거의 1%가 됐다. 2022년에 그렇군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모든 정부에서 지금 똑같아요. 채권 발행하고 난리잖아요. 돈 풀기를 계속 하죠. 그것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 첫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건전한 경제 운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치나 경제인, 기획자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가령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은 영세 자영업자까지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서 막 소비를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10을 풀었다. 그러면 이게 몇 차례 거치는 동안에 한 50, 100 이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그 소비 쿠폰 발행 쪽으로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감사원이 도대체 어떤 규모로 지금 누구한테 돈을 던져주는지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